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덕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통과 관련해서 회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역사 시간에 신라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회의를 화백회의라고 불렀고, 만장일치제로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제도라고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친근한 화백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화백회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백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기록이 아니라 중국 사서인 신당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나라의 일은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는데 그것을 화백회라고 불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회의의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신라에서 화백회의를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삼국통일 이전에 화백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등이라고 불렀고, 통일 이후에는 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대등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은 상대등이 화백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재상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은 상재상이 재상위를 주재하였습니다. 통일 이후에 일반적으로 화백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집사부를 비롯한 중앙의 여러 행정관청에서 화백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가의 정책으로 연결하여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국 가운데 신라만 회의제도가 발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귀족들이 의논하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에 고구려 초기에 계로부, 선호부 등 이른바 오부의 지배층인 가들이 서로 모여서 국가에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을 노비로 삼도록 결정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 제가회의에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선출과 폐위,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이후에는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귀족들을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대로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대로가 바로 대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구려 후기의 회의 제도를 대로회의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서인 주서와 한원 등에는 대대로의 선출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대로의 임기는 3년인데 만약에 대로들이 모두 동의하면 3년을 더할 수 있지만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임을 원하는 대대로와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군사를 거느리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대대로에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국왕은 궁궐의 문을 굳게 닫고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대대로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에 근거해서 고구려 후기에 국왕은 실권이 없고 귀족들인 대로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회의 제도를 정사함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삼국유사에 이에 관한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백제의 수도인 부여의 호암사에 정사함이란 바위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새로 선출할 것을 의논할 때에 서너 명의 후보자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밀봉한 다음 정사함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재상들이 정사함에서 회의를 열어 서너 명의 후보자를 뽑아 그 이름을 상자에 넣고 밀봉한 다음 국왕이 그것을 열어서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에 도장을 찍어 재상으로 임명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정사함에서 재상의 선출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였기 때문에 회의를 열던 바위를 정사를 의논하던 바위라는 뜻을 지닌 정사함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사함은 오늘날 충남 부여군 규안면 호암리에 있는 천정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재상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등에서는 백제의 고위 관리를 좌평이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학자들은 좌평들이 의논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사함 회의의 본래 명칭은 좌평회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평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은 상자평이 좌평회의를 주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백제가 538년에 사비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좌평회의를 정사함에서 주로 열었기 때문에 좌평회의를 흔히 정사함회의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도 경주 남산에 있는 바위 위에서 화백회의를 개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그 바위 이름이 우지암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4곳의 신령스러운 장소에서 화백회의를 열었다고 전하는데요. 그것은 청송산, 우지암, 피전, 금강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정사함 역시 우지암과 마찬가지로 백제에서 신령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좌평들이 모여서 의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화백회의, 제가회의, 정사함회의에서 의논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왕의 선출과 폐위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국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 경우 화백회의 등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곧바로 국왕의 맏아들을 국왕으로 선추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거나 또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일 경우에는 귀족들이 회의에서 의논하여 국왕을 선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에서 간이거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 왕비에게 태어난 아들이 없었고 후궁에서 낳은 마여가 있었는데 부여의 핵심 지배층인 마가와 우가 등 여러 가들이 함께 의논하여 마여를 왕으로 추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 죽은 왕의 아들이 없거나 매우 어린 경우에 나라 사람들이 제3의 인물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기록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삼국사기에 나라 사람이라고 전하는 것은 바로 화백회의 등에 참여한 고위 관료 또는 귀족들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위 관료 또는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 국왕을 선출하고 추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삼국유사에 신라의 제25대 진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주색에 빠져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러움으로 나라 사람들이 진지왕을 왕에서 폐위시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 사람은 바로 화백회의에 참석한 귀족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지왕의 사례는 삼국시대에 화백회의 등에서 필요하면 국왕을 폐위시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국시대에 화백회의 등에서 전쟁을 비롯해서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할 때에도 귀족들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화백회의 등이 자주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501년, 503년, 524년에 건립된 포항 중성리 신라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울진 봉평 신라비 등에서 국왕과 육부의 대표, 귀족들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국가의 일을 의논하였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수시로 대로회의와 좌평회의를 열었다고 보여집니다. 삼국의 회의제도는 운영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시기에 따라 운영상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귀족들은 화백회의, 대로회의, 좌평회의에 참여하여
국왕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삼국시대의 회의제도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의회에 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백제는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게 크게 패배하였고 성왕마저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맛보았습니다. 이때 성왕이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려고 하자 일부 귀족들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왕의 맏아들인 여창이 일부 귀족들을 비웃으며 신라의 공격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여창은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이가 바로 위덕왕 또는 창왕이라고 부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여창이 스스로 자책하며 승려가 되려 하자 고위 관료들이 여창이 전에 생각이 바르지 못하여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일부 귀족들의 말을 들었으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라고 여창을 책망하며 왕위에 오를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이 일본서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세자 시절 여창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였음을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는 사례로서 주목을 끕니다. 고위 관료들은 정사함에서 열린 좌평회에서 여창을 질책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백제의 좌평회의에서 국왕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에서 오늘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화백회의 등에서 고위 귀족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의논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시대의 회의제도를 오늘날 국무회의 제도와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제도는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발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바로 이 제추회의와 의정부 서사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제추회의는 고려의 정무기관인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의논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고려 예종 때부터 국왕의 요청 또는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추회의가 자주 열렸고 여기에서 제추들은 국왕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추회의가 본래 국왕을 보좌하는 성격을 지니면서도 국왕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정부 사사제는 이, 호, 예, 병, 형, 공주, 즉 육주에서 각기 맡은 행정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영의정, 좌의정, 의정이 모여 육주에서 보고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은 후에 다시 이호, 예병, 형, 공주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정부 사사제는 국왕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국시대의 회의제도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국왕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삼국과 고려, 조선시대의 회의제도는 나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였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이래의 회의제도에는 민주주의 원칙이 나름대로 관철되어 있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삼국시대의 화백회의와 제가회의, 정사함회의뿐만 아니라 고려의 제추회의와 의정부 서사제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전통이 살아 숨쉬면서 계승 발전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서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하백회의와 제가회의, 정사함회의에는 귀족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의 제추회의와 조선의 의정부회의에는 고위 관리들만이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 민의 요구와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와 달리 삼국시대 이후의 회의들은 주로 귀족이나 고위 관리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는 측면에서 근대 이후에 성립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제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